안녕하세요. 자덕수 필사입니다. 2024년 4월 13일 오후 4시 맨발 걷기, 현재 기온 영상 22도입니다. 봄 날씨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날씨입니다. 토요일이라 산 아래 있는 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오늘은 보이지 않네요. 저 외에는. 맨발로 이렇게 걷고 가고 있으니 한 엄마와 어린 한 3살 4살 된 여자아이가 같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맨발로 저렇게 걷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또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게 여전히 낯선 풍경이고, 저기 절 쪽에서 맨발로 걷고 있으니 한 아줌마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요새 왜 이렇게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지 하면서. 나는 맨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맨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맨발 걷기를 알고 있는 내가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징조, 기미, 조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자가 죽기 전에 아들 3명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유산을 나눠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죠. 커다란 쟁반에 수십 장의 접시를 쌓고 저기 건너방까지 건너가는데 한 장도 흘리지 않고 접시를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 얘기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커다란 쟁반 위에 수십 장의 접시를 올려놓으면 휘청휘청거려서 웬만해서는 안전하게 건너가기 어렵죠. 가는 길에는 문턱도 있고, 그리고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십 장의 접시, 유리 접시면 앞을 안전하게 걷는 것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때 큰아들이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버님, 저라면 그 쟁반에 담긴 많은 접시들을 한 장도 깨지 않고 갖고 가기 힘드니 들고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해서 접시가 휘청거린다면 제 날렵한 몸 상태를 이용해서 그 떨어지는 접시들을 번개같이 잡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접시만 깨지도록 해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쟁반에 있는 접시들을 안전하게 운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 형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제가 이 쟁반에 든 접시를 옮긴다면 한 장도 깨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형님이 5장, 6장을 깬다면 저는 한 장 깰 정도의 주의력과 조심성을 발휘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아버님이 말씀하신 장소까지 이 쟁반을 들고 가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는 또 고개를 끄덕거리죠. 첫 번째 형은 접시가 깨지는 것은 불가피하니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목적지까지 가겠다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아들은 아예 안 깰 수는 없으니 나는 최소한 한 장이나 2장 정도만 깨는 정도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형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저라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아예 이런 상황에 접근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단 한 장의 접시를 깨뜨리지도 않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셋째 아들이 간파한 것입니다. 물론 제사는 셋째 아들에게 고스란히 다 갔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징조, 기미,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조짐과 징조가 기미가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얼어있던 냇가에 얼음이 서서히 살얼음이 되기 시작하면 봄이 온다는 징조이고 기미이고 조짐이죠. 그것처럼 눈앞에 어떤 위험이 아무 예고 없이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조짐과 어떤 기미 그리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전 경고를 해 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사전에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조짐과 징조, 징후가 생겼을 때 미리 거기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그 셋째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처럼 아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하는 그 능력은 바로 기미를 읽고 조짐과 징조를 읽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징조와 조짐과 징후를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육감, 바로 이 직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관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고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독서 또한 간접 경험으로서 직접 경험에 못지않은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 이 기미, 징조, 조짐을 사전에 읽는 능력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더해서 저는 우리 오감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말하죠.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또 하나의 감각기관인 이 직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맨발 걷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의 전신에 있는 세포를 자극시키고 그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의 의식을 열게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직관을 열어젖히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정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감각기관을 열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먼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능력은 고도의 공부와 그리고 시간 투자를 통한 경험에서 우러나오겠지만 묘하게도 이 제 6번째 감각인 이 육감을 기르는 데는 이 맨발 걷기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더듬이, 뭐 동식물의 더듬이, 뭐 마디, 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발로 걸으면 우리가 가진 이 감각, 촉, 마디가 더 생생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담이고 제 생각이라서 어떤 과학적이고 정확한 논리적인 설명이 뒤따르지 못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그냥 덧붙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직관이 좋아졌다, 육감이 좋아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감각기관이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직관을 기르는 맨발 걷기를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